혹시 요즘 신문 읽으실 때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거나 저녁이 되면 눈이 유난히 침침해지는 경험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얼마 전 한 60대 후반 여성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규칙적으로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책을 읽을 때 글자가 약간씩 휘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명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조명을 바꿔보기도 하고 안경도 새로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어느 날 손자 얼굴을 보는데 중심부가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고 황반변성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질환 이름 들어보셨나요? 황반변성은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에서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대한암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3.4%가 황반변성을 앓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75세 이상이 되면 이 비율이 20%를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황반변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여성분이 몇 가지만 바꾸고 나서 1년 뒤 검진에서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그랬을까요? 특별한 약을 드신 걸까요? 아니면 비싼 시술을 받으신 걸까요? 사실 이분이 하신 건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은 단순히 황반변성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같은 다른 눈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증상들이 사실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눈 건강 악화의 약 40%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습관들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어두운 곳에서 오래 보시거나 TV를 볼 때 실내 조명을 다 끄고 보시거나 햇빛 강한 날에도 선글라스 없이 외출하시는 습관 말입니다. 아니면 눈이 건조한데도 그냥 참으시거나 인공 눈물 넣는 걸 귀찮아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눈의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도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기관입니다. 각막, 수정체, 망막, 시신경까지 여러 부분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모든 부분이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정체는 탄력을 잃어 초점 조절이 어려워지고 망막의 시세포는 손상되기 쉬워지고 눈물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눈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이런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비용 들이지 않고 병원 자주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식사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하시는 어떤 행동과 연관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이 왜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반변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황반은 망막 중심부에 있는 아주 작은 부위입니다. 크기는 5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보는 이미지의 90% 이상이 처리됩니다. 글을 읽을 때, 사람 얼굴을 알아볼 때 모두 이 황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황반 아래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드루젠이라고 부릅니다. 드루젠이 쌓이면 황반의 시세포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건성 황반변성이고, 더 진행되면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면서 습성 황반변성으로 발전합니다. 습성이 되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실명 위험도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황반변성 환자는 2015년 약 13만 명에서 2020년 약 22만 명으로 5년 새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백내장은 어떨까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투명한 렌즈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뿌옇게 변합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창에 김이 서린 것처럼요. 그러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60대의 약 60%, 70대의 약 80%가 백내장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녹내장은 또 다릅니다. 이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눌려 손상되는데, 문제는 초기에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서서히 주변 시야부터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환자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뇌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채워 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뭔가 이상한데?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 시신경이 손상된 뒤입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질환들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초기에 잘 관리하면 진행을 막거나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한 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영양소 섭취만으로도 황반변성 진행 위험을 25%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녹내장 역시 규칙적인 검진과 함께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 비타민 영양제를 드십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실생활에서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 그리고 매일 드시는 음식들이 영양제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60대 여성분도 비싼 영양제를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식단을 바꾸고 특정 행동을 고치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십니다. 루테인은 황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색소 성분이고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루테인 영양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루테인을 영양제로 먹었을 때보다 자연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루테인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제아잔틴, 비타민이, 아연 같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을 자연식품에서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식단이 단조롭거나 편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입맛이 변하고 소화력도 떨어지니까 먹는 것도 한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건 첫 번째 핵심 비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눈 건조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조증은 그냥 불편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물은 단순히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막은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 기름층, 중간 수분층, 안쪽 점액층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층이 균형을 이뤄야 눈이 제대로 보호됩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각막이 건조해지고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처가 반복되면 각막이 혼탁해지고 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대한안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 약 40%가 건조증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중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 경우도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참거나 일시적으로 인공 눈물만 넣고 끝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됩니다. 건조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눈물샘 기능 저하, 호르몬 변화, 약물 부작용, 환경적 요인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는 습관은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깜빡이는데 화면을 볼 때는 5회에서 7회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깜빡임이 줄면 눈물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증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따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실내 난방이나 에어컨,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 눈은 더 건조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스마트폰을 안 보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요즘은 병원 예약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자녀들과 연락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보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도 3가지 핵심 비법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5년 뒤 눈 상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해롭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죠. 그런데 눈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외선은 각막과 수정체, 망막까지 손상시킵니다. 장기간 누적되면 백내장과 황반변성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백내장 환자의 약 20%가 자외선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계절에 따라 자외선 강도가 크게 변합니다. 여름철은 물론이고 겨울에도 눈에 반사된 자외선이 눈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멋부리는 것 같아서 혹은 불편해서 안 쓰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선글라스 하나만 제대로 착용해도 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무 선글라스나 쓰면 안 됩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왜 나빠지는지,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건조증까지 모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이런 질환들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핵심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루테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채소들에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시금치를 생으로 먹었을 때와 기름에 살짝 볶아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볶아 먹었을 때 루테인 흡수율이 약 3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루테인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대부분 그냥 배출되어 버립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에 살짝만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죠? 콜레스테롤 걱정, 혈압 걱정 때문에 무조건 담백하게 드시려고 합니다. 물론 과도한 포화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는 필수입니다. 이런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으면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영양소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당근도 눈에 좋다고 다들 아시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고 비타민 A는 망막에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입니다. 로놉신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색소입니다.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깁니다. 혹시 밤에 운전하실 때 전조등 불빛이 유난히 부시거나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오래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비타민 A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근을 익히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 베타카로틴이 더 잘 나옵니다. 여기에 기름을 더하면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당근을 올리브유에 볶거나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당근 주스를 만들 때 아보카도를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음식들은 어떨까요? 블루베리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눈 건강하면 블루베리를 떠올리십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혈관을 보호하고 시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블루베리 잼을 먹고 야간 시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물론 이건 일화 수준이지만 실제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만성 건조증 환자들에게 12주간 블루베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눈물 분비량이 평균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피로도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아싸이베리, 빌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에도 비슷한 성분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50g에서 8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음료나 블루베리 맛 제품들은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은 오히려 눈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막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40%가 당뇨 망막병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된 제품보다는 생과일이나 냉동 베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제품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한 제품이 신선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스무디로 만드실 때는 설탕 대신 바나나나 대추로 단맛을 내시면 됩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망막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또한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건조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발병률이 약 35% 낮았다고 합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 좋습니다. 구우실 때 너무 태우지 마시고 적당히 익혀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도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십시오. 계란 노른자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양은 시금치보다 적지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노른자 자체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름을 쓰지 않아도 잘 흡수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 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콜린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대충 감이 오시나요? 첫 번째 핵심 비법은 바로 식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반드시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A, 비타민 E, 오메가3, 아연, 안토시아닌 등등 이 모든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 다른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60대 여성분도 식단만 바꾼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눈도 건조해집니다. 눈물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 생성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눈도 쉬어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눈의 피로가 회복되고 손상된 세포가 재생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의 충혈, 건조, 피로가 누적됩니다.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안구건조증 발생률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녹내장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조금씩, 그리고 저녁 8시 이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에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하루 필요한 수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드시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식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사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만 조금 바꿔도 눈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나에 시금치 볶음을 곁들이거나 점심에 고등어 구이에 당근 무침을 더하거나 저녁에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리는 것처럼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음식들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에는 각기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눈의 노화를 막고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색깔만 먹지 마시고 여러 색깔을 섞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첫 번째 핵심 비법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식단만 완벽하게 해도 효과는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함께 실천하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매일 몇 시간씩 하고 계시는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체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오래 보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고 건조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도 눈에 해롭습니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빛입니다. 이 빛이 망막까지 직접 도달해서 시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면 망막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세포 사멸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수정체의 필터 기능이 약해져서 블루라이트가 더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수정체가 어느 정도 블루라이트를 걸러주지만 50대 이후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화면을 봐도 시니어에게는 훨씬 더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없이는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대신 보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비법이 나옵니다. 바로 시간 관리와 자세입니다. 단순히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먼저 20-20-20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20분 동안 화면을 봤으면 20초 동안 20피트, 즉 약 6m 정도 떨어진 곳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초점 근육이 이완되고 눈의 피로가 풀립니다. 화면만 계속 보면 수정체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게 됩니다. 가까운 것을 보려면 근육이 수축해야 하거든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이 굳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20분마다 쉰다는 게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맞춰 놓거나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요즘은 눈 건강관리 앱도 많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알림을 주는 앱을 설치하시면 편리합니다. 처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하시면 나중에는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20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눈이 피곤해지는 걸 느끼게 되고 그때 멀리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거리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 30cm에서 40cm 정도는 떨어뜨려서 보셔야 합니다.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보면 눈의 조절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시니어는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조절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까운 거리를 보면 눈이 빨리 지칩니다. 화면의 밝기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고 너무 어두우면 눈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하니까 피로합니다. 주변 조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건 최악입니다. 동공이 빛의 양에 맞춰 크기를 조절하는데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커집니다. 그 상태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과도한 빛이 들어와 망막에 부담을 줍니다. 혹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고치셔야 합니다. 누워서 보면 자세가 삐뚤어지고 한쪽 눈에만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방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눈에 더 해롭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면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부족은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위치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시선이 약간 내려가는 각도가 눈에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와의 거리는 팔을 쭉 뻗었을 때 손끝이 닿을 정도 약 50cm에서 70cm가 적당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눈에 부담이 가고 너무 멀면 화면이 안 보여서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더 빨리 마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가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놓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핵심 비법의 일부입니다. 화면을 볼 때의 시간 관리, 거리, 밝기, 자세, 환경까지 모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몇 시간씩 반복되는 습관이니까요. 잘못된 자세로 10년을 보낸 사람과 올바른 자세로 10년을 보낸 사람의 눈 상태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두 번째 비법의 핵심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면을 볼 때 주의할 점들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또 세 번째 비법은 대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알고 나면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곧 나옵니다. 두 번째 비법의 진짜 핵심은 바로 눈 운동입니다. 화면을 올바른 자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운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팔다리 근육은 운동하시면서 왜 눈 근육은 안 하시나요? 눈 운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눈동자 굴리기입니다. 고개는 고정하고 눈동자만 천천히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각 방향으로 3초씩 유지하고 이걸 5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눈동자를 굴립니다. 5회 돌리고 나서 반시계 방향으로도 5회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눈 주변 근육이 골고루 자극을 받습니다. 또 다른 운동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기입니다. 먼저 창밖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10초 정도 바라봅니다. 그 다음 30cm 정도 떨어진 손가락 끝을 10초 동안 봅니다.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수정체의 조절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노안이 심해지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안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눈 운동을 매일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6개월 뒤 결과를 비교했더니 눈 운동을 한 그룹이 조절력이 평균 18% 향상되었고 눈의 피로도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눈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눈꺼풀 마사지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검지와 중지로 눈꺼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을 각각 30초씩 마사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눈물샘도 자극되어 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 압력을 주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따뜻한 찜질도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눈꺼풀의 기름샘이 열려서 눈물막의 기름층이 보충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하루 종일 눈이 편안합니다. 온도는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약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눈 운동과 마사지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저녁에 자기 전 한 번 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총 15분입니다. 이 15분이 10년 뒤 여러분의 시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TV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하셔도 되고 화장실 다녀와서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핵심 비법의 완전한 내용입니다. 화면 보는 습관 관리와 눈 운동,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자세로 화면을 봐도 눈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면서 운동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비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법은 뭘까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과 정기 검진입니다. 아까 자외선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자외선이 눈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큰 오해입니다. 봄, 가을, 겨울에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특히 눈이 내린 겨울날에는 반사된 자외선이 더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은 눈에서 약 80%, 물에서 약 10%, 모래에서 약 15%,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약 10%가 반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장이나 해변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자외선은 계속 눈을 공격합니다. 출퇴근할 때, 산책할 때, 장 보러 갈 때 모두 노출됩니다.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 선글라스나 쓰시면 안 됩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는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렌즈 때문에 동공이 커지는데 자외선은 차단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자외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UV400 또는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렌즈 색깔도 중요합니다. 너무 진한 색보다는 회색이나 갈색 계열의 중간 농도가 좋습니다. 진한 색은 실내에 들어갔을 때 시야가 너무 어두워서 불편하고 너무 밝은 색은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렌즈가 너무 작으면 옆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다양하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모자도 활용하십시오. 챙이 넓은 모자를 쓰면 얼굴 전체를 가려줘서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함께 착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니까 이 시간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실내에서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도 있습니다. 특히 창가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다면 UV 차단 필름을 붙이거나 커튼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 렌즈도 있으니까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렌즈를 교체하실 때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자외선 차단 부분이고 세 번째 비법의 또 다른 핵심은 정기 검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눈 질환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녹내장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본인이 모릅니다. 황반변성도 초기에는 약간 흐릿한 정도로만 느껴져서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는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6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환자가 있는 분은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안약만으로도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도 초기에 발견하면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활용하십시오. 40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안저 검사 등 눈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소에서도 저렴하게 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계속 괜찮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습관이 10년, 20년 뒤의 시력을 결정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70대에 시작해도 80대의 눈 건강이 달라집니다. 80대에 시작해도 90대가 다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0대 여성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식단을 바꾸시고 눈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자외선을 차단하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황반변성 진행이 멈췄고 오히려 시력이 조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약이나 시술보다 더 강력합니다. 물론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세 가지 핵심 비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십시오.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반드시 좋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생선, 계란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둘째, 화면을 볼 때는 20-20-20 법칙을 지키시고 적절한 거리와 밝기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3번 5분씩 눈 운동을 하십시오. 셋째,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시금치나 당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없다면 장 보러 가실 때 꼭 사오십시오. 스마트폰에 20분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눈 운동 5분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잘 보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도 나이가 듭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나빠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드십시오. 당근도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6배까지 높아집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하루 한 줌,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계란은 하루 1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고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십시오. 단,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줄여서 수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화면 보는 습관과 눈 운동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는 20분마다 20초 동안 6m 정도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20, 20, 20 법칙을 지키십시오. 화면과의 거리는 최소 30cm 이상 유지하시고 밝기는 주변 조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십시오. 어두운 곳에서는 화면을 보지 마시고 특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은 꼭 고치십시오. 그리고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 눈 운동을 하십시오. 눈동자 굴리기, 먼 곳과 가까운 곳 번갈아 보기, 눈꺼풀 마사지,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외선 차단과 정기 검진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의 선글라스를 착용하십시오.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함께 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6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료 건강검진이나 지역보건소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실천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식단만 좋게 먹어도 화면을 잘못 보면 소용없고 눈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의식적으로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가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약이나 시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매일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선명하게 세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본 영상의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건강관리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특히 이미 눈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저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